마다세 인드라 TV 마인 TV 인드라입니다. 2부예요. 갑자기 끊겼어요. 왜 끊겼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시간 30분밖에 안 됐는데 끊겼어요. 인드라는 방송 끊긴 줄도 모르고 한 30분간 방송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2부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참 얘기했었는데 이게 예? 자, 김근주 씨 얘기죠. 예, 김근주 씨 얘기. 예. 인드라 김근주 얘기하니까 갑자기 끊겼네요. 김근주에 대해서 인드라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드라는 중도예요. 동성애를 인드라는 선천적인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타고나게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만 인드라가 비판적인 것은 후천적인 동성애자, 양성애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인드라가 그동안에 반문화 하면 또 인드라 아닙니까? 대륙조항제도 반문화, 인드라도 반문화. 반문화 편집장으로서 동성애자 또 만나고, 그다음에 동성애자 친구가 운동권이었어요. 같은 서동진이라고, 동성애 운동가가 서동진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도 있고. 예. 그다음에 동성애자 잡지에 인드라가 글을 기고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예. 동성애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국유본이 동성애를 또 좋아하죠.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홍석천도 좋아해요. 연예인 홍석천. 그런 것들 다 감안하고 인드라가 동성애를 옹호하기 때문에 김군주 씨를 비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정광훈 대원자님을 비판하기 때문에 김군주를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인드라는 어떤 결과를 놓고서, 예? 김군주가 정광훈 대원자님을 비판하기 때문에 김군주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광훈 대원자님을 비판한다니까 이유가 뭘까 하고 본 거죠.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 정광훈 대원자님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신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정광훈 대원자님을 4월 총선까지 믿고 가자. 예? 정광훈 빠도 아니고 인드라가, 그렇죠? 예, 그런 입장에서 정광훈 대원자님한테 들을 만한 얘기면 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우연하게 봤어요. 우리 반쪽 한글의 인터뷰 기사를. 그래서 김근주 얘기하니까 왜 방송이 끊기냐 이거예요. 강제 종료가 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30분간 혼자 떠들었어요. 방송이 끊긴 줄 모르고. 그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다시 재탕하는 거예요. 힘 빠지네. 김근주 씨가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어떤 코드를 보니까 성폭력에 초점을 두고 있네요. 김근주 목사는 그 구약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아까 보니까 너무 좀 허접해서 그 논리를 좀 깊게 가 보니까 구약 전공자예요. 구약 전공자는 신본주 입장에서 그 침례교하고 유대교, 침례교, 프리메슨의 공통점은 뭐냐면 신약에 대해서는 안 건드리는데 구약에 대해서는 인본주의 입장이 아니라 신본주의 입장에서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김근주 씨가 신본주의 입장에서 성폭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요 밑에 비판을 김근주 코드가 성폭력이다라고 비판하는 글을 보니까, 예, 불행히도 인드라가 김근주 책을 읽지 못했지만 논문을 이 사람과 하고 그리고 김근주로 치면은 몇 가지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김근주 씨는, 목사는 성폭력이라는 어떤 우상을 신의 자리에 갖다 놓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세상의 절대 진리는 신밖에 없습니다. 그 절대 진리가 너무 소중하니까, 존엄하니까, 지고지순하니까 그 자리를 노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 인본주의자들 생각들,
또 무신론자들 생각은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뇌피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뇌피셜이 신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만들어진 신, 옛날 것들은 오래되고 낡고 그러한 것들은 저열하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최신의 신은 우월하고 진보적이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우월하다. 그리고 둘은 똑같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내가 만든 신을 절대 진리의 그 신의 자리에 꽂아 놓아야겠다. 이런 관념이 있다 이거죠. 어차피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에 자기의 생각을 박아 넣는다 이거죠. 그게 우상 숭배죠. 상대 진리에 불과한 성폭력이라는 신을 절대 신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드라는 성폭력에도 반대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동성애자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인드라는 뭐 개신교인도 아니고 뭐 천주교인도 아니고 유대교인도 아니고 프리메슨도 아니고 일루미나티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도 믿지 않고 있어요. 힌두교인도 아니죠. 인드라교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인드라는 신을 믿지만 신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신의 정체를 아직 몰라요. 허나 신은 단 하나다. 절대 진리.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상대 진리에 불과한데 그러한 상대 진리에 불과한 진리를 절대 진리로 만들려는 시도는 파시즘의 기본 사상이 된다라는 거죠. 상대 진리에 불과한 것을 절대 진리로 만들려는 시도. 가령 쪽발 일성의 쪽발 주사파, 반쪽 주사파 이런 것은 상대 진리에 불과한 것을 절대 진리로 만들려는 시도죠. 이런 것들은 우상이고 파시즘이다. 히틀러의 파시즘 사상, 레닌주의 파시즘 사상, 트로츠키의 파시즘 사상의 공통점은 뭐냐면 상대 진리에 불과한 것을 절대 진리, 그리고 절대 진리의 신을 지위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신을 그 자리에 박아놓는 것이다. 우상숭배다 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김근주 씨는 우상숭배자의 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이것이 근본주의다. 인드라가 늘 경계하지만 극좌든 극우든 이 공통점은 파시즘의 기본 사상 근본주의다. 절대 진리화 시킨다 이거죠. 자기의 어떤 믿는 그것을 절대 진리로 여긴다 이거예요. 당연히 나머지의 어떤 생각들은 다 배척되고 배타돼야 되는 거죠. 없애야 되는 것이고 저열한 것이게 되는 거죠. 절대 진리라는 것은 신과 딱 하나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신과 나, 신과 여러분 사이에는 목사든 뭐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자유의 정신이에요.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 진리에 불과한 신들을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을 절대 진리인 절대 신에게 그 자리를 끌어내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신을 그 자리에 박아놓는 것이 우상숭배고 근본주의고 파시즘이다. 파시즘 사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드라 생각은. 성폭력이라는 신.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유한한 사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들을 인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한 관점을 성경 해석 관점에서
이분이 김근주의 사상을 비판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근본주의 문제,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근본주의나 여성 근본주의나 동성애자 근본주의나 흑인 근본주의, 백인 근본주의, 예? 동양인 근본주의, 중국인 근본주의, 한국인 근본주의, 환빠, 일본인 근본주의, 이 모든 것이 상대 진리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일부분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 진리화 한다는 것은 파시즘의 위험이 있고 그것이 근본주의다. 잘못된 믿음이다. 그것은 인류의 평화를 해친다라는 것이 역사에서 입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환경 근본주의자도 파시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인류가 다 망해도 지구의 환경은 지켜져야 됩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환경 절대주의. 예. 환경이란 것은 문화예요. 예. 여성도 문화고 요소도 인간도 예? 남성도 문화예요. 문화 영역이에요. 예. 이것이 절대 모든 것을 다 억압한 요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민족도 마찬가지고 계급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것은 인드라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신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초월하는 것이 절대 신이에요. 예. 아무리 인간이 애써서 만든 어떤 신일지라도 그 신은 유한한 신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자리를 자신이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 인드라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파시즘이다. 파시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기준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피해자 중심주의도 인드라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병진과 꽃뱀 사건에서 보듯 김건모, 서장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꽃뱀, 찌라시 이러한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눈요깃거리, 재밌거리로 받아들이는 어떤 한국 찌라시의 문제들, 수익만 거두면 그만이라는 그런 사고 방식들에서 우리는 시민의식이 깨어나야 된다라고 인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개인과 집단 간의 문제라는 거죠.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용한 꽃뱀의 시도, 윤지호적 시도,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거죠. 예방해야죠. 그래야지 오히려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인드라는 김근주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결과를 딱 정하고 반쪽 문땡을 지지하니까 반쪽 문땡을 싫어하니까 넌 적이고 그래서 허접한 논리로 정강훈 대행자님을 비판할 거면 하지 않으니만도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이 방송을 하는데 왜 방송이 끊겼는지 모르겠어요. 강제 중단시켰네요. 그리고 인드라가 I'm 프라블룸이라는 20년 전에 유럽 배낭여행에 갔을 때 우연하게 통일 직후에 동독 땅인 라이프치히를 갔어요. 거기서 한스란 사람을 만났어요. 독일인을. 근데 이 독일인이 동성애자였고 부자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한 창남이었어요. 그래서 호텔 앞 라이프치히역 앞에 호텔에서 만났고 나는 그냥 뭘 물어보기 위해서 한테 물어봤는데 서로 말이 안 통했어요. 그 사람 영어를 못하고 인드라도 영어를 잘 못하니까 바디랭귀지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오줌이 마려가지고 길거리에서 우연히 술이 그걸 꺼내서 오줌을 쌌는데 그때 한스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인드라는 그게 동성애 코드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한스가 자기 집에 가자고 하니까 호의로 받아들이고 한스 집에 갔는데 한스가 갑자기 집에 가서 자기 빤스를 내리면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인드라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결국 안 했죠. 이건 여기 보면 I'm problem 도박이라는 이것은 논픽션이에요. 여긴 약간 소설적 요소가 있는 거고, 그 국경철폐라는 카테고리에서 라이프치히에서 그를 만나다. 그거는 100% 논픽션입니다. 하나도 그 소설적 요소가 들어간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기존의 반문화였고 동성애자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이어서 저렇게 원하는데 한번 할까도 생각했지만 굉장히 철학적 근본 고민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만약에 그 한스란 사람하고 인드라가 있는데, 한스가 물론 그건 강제로 저한테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한스가 사는 게 비난해서 먹고 살 생계 수단이 오직 부자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자기의 몸을 파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의 재주라고는 부자 동성애자를 상대로 해서 자기 학문을 대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인드라에게 요구를 했는데, 물론 저 강제로 한 건 강제로 요구한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인드라가 싫다 그랬는데 이 한스가 마음을 잘못 먹고 만약에 인드라한테 강제로 하려고 시도했다면 싸움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독일 경찰한테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스는 한스대로 주장할 거고 인드라는 인드라한테 주장했을 텐데, 첫 번째 인드라는 독일인이 아니니까 뭐 부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뭐죠? 성소수자기 때문에 한스의 입장을 더 들어줄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인드라는 양성애자도 아니고 이성애자고 한스는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가 성소수자죠. 성소수자는 언제나 옳고 성소수는 언제나 착하다. 이런 가정을 해버리면 인드라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폭행죄로 독일 경찰에게 구속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성소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이런 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소수자라고 무조건 착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근본 문제가 인들한테 닥쳤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성소수자, 성폭력, 이것은 유한한 신이다. 유한한 신이 절대 진리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유한한 신이, 유한한 진리, 성폭력 같은 우상이 절대 진리로 가면 그것은 바로 최고 존엄 반쪽 정은, 반쪽 주사파, 그 논리와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 점들을 이들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했던 얘기 계속하니까, 황교안 종로에서 압승한다. 자유통일당 인재영입 신선한 스타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키고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키고 해야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방송이 언제 끊길지 몰라가지고 아까 강제 종료가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 자유통일당에서 정강훈 대연자님 옆에서 통역하시던 분, 훌륭한 분이시고, 김문수 지사가 좀 애주중지하는 전대협 대표, 신선하죠. 젊은 피고, 좋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다. 거기까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까지다. 더 욕심내지 마시라, 우리 김문수님. 한두 명 정도는 더 될 수도 있겠죠. 한 3번, 4번 이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열심히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세균 문재인에 열받다. 이거는 신의 한 수. 이거는 뭐냐면 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건이가 좋은 말도 많이 하고 비유도 잘 들고 연예인이잖아요. 탑 연예인이고 비유도 잘 들어. 예, 공감하는 말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당장의 현실 때만으로 얘기할 수가 그런 부분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친문과 비문의 싸움은 예, 단지 총선과 대선만을 향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유한국당과 무슨 자유우파 보수우파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 자기들 문제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건 준건이 인드라가 준건이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준건이는 뭐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야. 그냥 나쁜 사람은 아니고 예. 그냥 리버럴 좌파. 예. 인드라가 인정할 만한 리버럴 좌파. 저 좌익 파시스트는 아니에요. 준건이가. 근데 중요한 건 진중건이든 정세균이든 추미애든 예. 임종석까지 다 홍석현 라인이에요, 여러분. 친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임종석도 친문이 아니에요. 친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정수기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수기 편이 아니면 다 비문이에요. 반쪽 민주당에게 질문은 딱 그것만 던지면 돼요. 정수기냐 홍석현이냐. 예. 문땡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총선과 대선이 문제가 아니고 총선과 대선 뭐 나중에 문땡이 탄핵되건 뭐가 간에 중요한 거는 응? 정철이도 그런 걸 알아. 양정철도 개이호 정철도 뭐냐면 지금 어렵다는 건 얘들도 모르는 건 아닌데 나중에 예? 반쪽 노면처럼 예? 죽다 살아나가지고 국회의원이 어차피 반쪽 민주당을 또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재건할 텐데 그때 적통을 누구로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때 예, 친문이 살아남느냐 비문이 살아남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들 내부에서의 독특한 명분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준건이는 비문 입장이고 홍석현 입장인 거예요. 정세균도 마찬가지고 추미애도 엄밀하게 보면 예, 걔는 추미애는 결과적 애국보수라고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저 트로이 목마인 거예요. 추미애는 따지고 보면 예. 끈 떨어져 가지고 종석이나 추미애나 인종석이나 끈이 떨어졌어. 김대중 손잡다가 끈 떨어져 가지고 홍석현 손잡은 건데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 준건이가 한 말 있잖아. 뭐냐면 자기는 노무현을 지지하지만 문재인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거 딱 걔가 뭐 예, 그렇게 노무현 지지하는 애도 아닌데 반쪽 노무현을 지지한 것도 아닌데 얘가 예, 딱 그 선을 딱 긋잖아. 예, 반쪽 민주당의 적통을 예, 친노 비문으로 정입을 해버린 거예요. 프레임을 짠 거야. 뭐 인드라도 나쁘지 않아. 응? 그렇게 지지하는 거 아니죠. 인드라 반쪽 노면도 파시즘이라고 보니까 한국 최초의 파시즘 정권이 반쪽 노면 정권이라고 보니까 예. 근데 이제 홍석현은 아니죠. 홍석현은 반쪽 노면을 좋아하거든요. 좌파 신자유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좌파 신자유주의 정권 예. 뭐 좌측 깜빡이를 킨 채로 우회전하는 친구가 예. 반쪽 노면이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 노선이다 이거죠. 문화적으로는 좌파, 정치 경제적으로는 우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건데 그 노선으로 가느냐 아니면 문재인 반쪽 문땡 노선으로 가느냐 좌익 파시즘 노선으로 가느냐 지금 이 싸움이에요. 총선 지금
대선 이거야 뭐 국회 개요 정철이 국회의원 되려거나 뭐 추미애가 대권을 꿈꾸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위에서 까라고 까니까 개요 정철도 까라고 까니까 까는 거고 정세균도 마찬가지고 추미애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문이냐 친문이냐. 비문은 누가 있죠? 이재명. 그리고 골룸박은 비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야. 어중간해. 그래서 욕을 더 먹는 거예요. 골룸박은 이도저도 아니니까. 차라리 이재명처럼 깔끔하게 비문이면 모르는데 이재명은 뭐 저기 노무현하고도 별로 안 친하잖아요. 그 친노 세력에서도 이재명은 안 받아주잖아요. 차라리 그런 노선으로 가든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우리 안동 이재명. 자,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것은 이 반쪽 민주당의 어떤 명분을 건 향후 재건을 위해서 정권 끝난 다음에 야당 적통을 받기 위한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국유본이 알아서 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은 문무일이다. 정건이가 이제 그 논리를 점점 완성하고 있어요. 맨날 최동욱, 문무일, 박지원은 빠졌고 이제 홍석현이죠. 그게 홍석현이 검찰에 힘이 있잖아. 다 가진 건 아니고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고. 윤석열은 홍석현 사람 아닙니다. 인들아 늘 강조하지만 과거에는 홍석현 사람일 수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구원 본사 바프를 받은 다음에부터 독자 노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구원을 싹 빼고 논리를 설명하려니까 제일 잘 설명하는 사람이 우리 안정권이야. 정건이가 얘기를 잘해. 그래, 맞습니다. 무너질 일만 남은 종속의 근거 없는 자신감. 개요 정철, 뭐 종속이 얘기, 뭐 재밌게 얘기해. 이런 게 저 사람들한테 먹히죠. 인드라의 따분한 구본론 관점보다는 이런 식으로 인간의 심리 묘사를 쫙 하고 윤석열의 처세술 뭐 이런 거에는 재밌죠. 정건이 얘기가 괜히 뭐 유튜버 대통령이겠습니까? 잘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핵심은 지금 인드라 보기에 홍석현 대 유진 아직 잘 모르지만 그쪽에 맨 윗대가리 한국의 정책의 어떤 대소사일을 좌지우지하는 국유본 지시를 받아서 하는 분들이 아직 교통 정리가 끝나지를 않았어. 인드라 볼 때 그게 끝나면 얘네들도 다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다시 끊길지 모르니까 불안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유튜버도 인드라 방송할 때 끊겼죠. 강제 종료. 윤석열 대권인은 청와대 작품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윤석열이 아니라 임윤선 변호사입니다. 임윤선 변호사 잠깐 볼게요. 임윤선 변호사. 임윤선 변호사가 어떤 사람 인물이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미인이시네. 배승희만 미인인 게 아니라 배승희 변호사뿐만 아니라 요즘 어떻게 변호사들이 다 미인이야. 아주 그냥 얼짱들이 많아요. 이윤선 변호사 신의 한 수에 나왔습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이윤선 네이버 인물 검색해 보니까
2016년에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었군요. 그리고 2011년부터 법무법인 민 변호사였고 2005년에 47회 사법시험 합격했네요. 예, 학력상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 학사, 이화여자 외국어 고등학교 나왔네요. 네. 그리고 고향이 충주 출신이래요. 충주. 나이가 몇 살이지? 예, 그렇습니다. 예. 40살인가 그래요. 40살. 예, 40살인가 그런데 아직 미혼이라고 합니다. 미혼. 미혼. 불비형님 미혼이래요. 미혼. 불비형님 나가셨네. 예, 미혼이라고 합니다. 예, 참고하세요. 임윤선. 그래서 뭐 임윤선의 블루베리 비하인드 영상 녹화 중 임 변호사 뽕 떨어졌나 뽕 떨어진 사건에서 가슴뽕인가 했더니 어깨뽕이더군요. 예, 어깨뽕. TV쇼 진품명문 출연 임윤선 변호사. 이거 완전히 아프리카 BJ네. 아프리카 BJ. 예, 보십시오. 아프리카 BJ.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윤선 변호사를 주목하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와이런이 이재호의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출마해야 된다. 인드라가 강조했지만 황교안 당대표 목숨을 건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본 사람들은 황교안 당대표의 진정성을 압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정강훈 대행자님이나 윤석열 검찰총장님이나 스타일이 태양인이에요. 태양인들은 이런 꼼수 같은 거 안 써요, 진짜. 남들한테 그러니까 정건희 같은 애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엄청난 꼼수의 달인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꼼수를 쓰려고 해서 정건희 같은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꼼수의 달인으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님이나 정강훈 대행자님이나 황교안 당대표님은 그냥 원리 원칙주의자들이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게 통하면 꼼수를 어설프게 쓰는 입장에서 보면 저 대단한 꼼수꾼이네 이렇게 여겨진다 이거죠. 그 진정성을 안 믿기 때문이 그래요. 정건이도 목숨을 걸어봤잖아. 그러니까 신을 믿게 된 거 아니야. 정건아, 그러니까 다 좋은데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그게 꼼수의 달인이 아니야. 그냥 목숨을 걸어본 사람이야. 윤석열 검찰총장도 인들아 볼 때. 정광훈 대원장님도 그렇고. 정광훈 대원장님이 왜 신에 대해서 목숨을 걸은지 알았지? 아들을 잃었잖아. 정광훈 대원장님이.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도 그렇고. 인들아는 윤석열 검찰총장님 사연은 잘 모르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사람이 흔들리지 않잖아.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 그거는 목숨을 걸어봤다는 거야. 인생을 걸어본 사람들은 함부로 평론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복고의 선생처럼. 복고의 선생은 미안하지만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목숨을 걸어보지 않으신 것 같아. 목숨을 걸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런 사람. 큰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릇이 큰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 꼼수가 달인으로 보이지만 꼼수가 아니야. 황교안 당대표는 지금 종로에 나갈까 말까 이런 꼼수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미션 떨어지면 황교안은 종로건 어디간 다 출마해. 지금 자기 개인의 대선 문제, 총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종로 나갈까 용산 나갈까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위에서 홍석현하고 뭐 유진이든 누구든 교통정리가 안 된 것뿐이에요. 황교안 당대표는 그 가짜 단식 진짜 단식 했잖아. 반쪽 문땡 같은 거는 가짜 단식이고 진짜 단식을 했잖아. 진정성이 확인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로에 나가든 이정현이가 나오든 뭐 이낙연이 나오든 황교안이 종로 가면요 당선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그러면은
이낙연 처리가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인들아 늘 강조하지만 금상첨화는 황교안 당대표가 종로에 출마해서 이기고 당선되고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이 압승을 거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고 금상첨화지만 설사 100번 양보해서 종로에서 황교안 당대표가 패배하고 수도권에서 압승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면 종로에 올인할 수가 없어요. 수도권을 책임져야 돼. 최소한 서울을 책임져야 돼. 뭐 심재철 의원이 경기도를 책임지더라도 서울은 서울은 황교안 당대표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로에 올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감안해야 돼. 페널티 핸디캡을 다 안고 떨어져도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황교안 당대표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에 출마하면 이기든 지든 황교안 당대표에게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길입니다. 근데 이제 황교안 당대표가 자기 개인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 당대표고 여러 사람들의 눈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위에서 교통정리가 안 돼서 낙연이 처지도 배려해 줘야 되잖아. 정연이 처지도 배려해 줘야 되고 이정연, 이낙연, 홍석현, 뭐 유진 교통정리 빨리 하세요. 황교안 당대표한테 다 책임 떠넘기지 마시고 미션 떨어지면 황교안 당대표는 간다니까 마이웨이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워싱턴 톡 미국의 소리 방송 침묵하는 북한 무얼 준비하나 북한 대사관 인디업 중지 영향. 지금 그 워싱턴 톡은 주로 워싱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미국의 소리 방송 미국 행정부에서 하는 데죠. 근데 이제 아나운서가 계속 바뀌네요. 중앙에 있는 아나운서가 보다 좀 더 이전에 아나운서들도 좋았습니다. 인드라는 굉장히 짜임새 있게 워싱턴 톡을 하고 있어요. 인드라가 애독하고 있어요. 시청자입니다. 워싱턴 톡 시청자. 수준 높은 정치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약간 볼 수가 없죠. 이제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인드라 강조했죠. 헤리티지 재단이 어떤 데인가. 현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은 랜드 연구소와 헤리티지 재단 사이에 있다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미 평화연구소 선임정책 분석가죠. 전 미국 외교협회 연구원이네요. 패트리시아 김 한국계죠. 요즘은 다 그 미국에서도 한국계 여성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아리아나 록펠러 덕분이죠. 그래서 워싱턴 톡은 한번 보시고요. 흥미로운 것은 말하자면 헤리티지 재단 같은 경우는 미국 공화당 쪽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 공화당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입장이라고 그랬죠. 미국 공화당에서도 가장 좌쪽에 포진한 게 헤리티지 재단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반면에 미국 평화연구소는 미국 민주당 쪽이지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연구소다. 오른쪽에 있는 연구소 중에 하나가 미국 평화연구소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이게 볼게요. 그리고 요 사람이죠. 패트리시아 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이번 주제는 흥미롭게도 미국 공화당 쪽이니까 헤리티지는 이분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옹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비판적인 논조고 반면에 이쪽 미 평화연구소 이쪽은 미국 민주당 쪽이니까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논조가 돼야 되는데 반대가 딱 됐어 일부러. 예. 이 헤리티지 재단 쪽 분은 오히려 트럼프 정책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패트리시아 김 평화연구소 이쪽에 미국 민주당 쪽 성향이 연구소인데 또 불구하고 오히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나쁘지 않다. 예,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어요. 예, 재밌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설정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리티지안이 어떠한 연구소고 미 평화연구소가 어떤 연구소인가를 아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잠깐 드리면 미국의 싱크탱크와 한반도, 미국 평화연구소 뭐 이런 게 나오죠. 이게 이제 아마 자유아시아 방송 RFA 이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 달리 자유아시아는 미국 의회 지원을 받는 미국 의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자유아시아 방송이에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자, 거기서 이제 싱크탱크 소개를 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면 미국 기업연구소가 있어요. 이 미국 기업연구소는 잠깐 볼까요? 인드라가 기억이 잘 희미해서 좀 보니까 이게 43년에 나와서 보수주의 연구소는 최고다. 맞아, 주류 중에 하나인데 딱히 중요한 것은 볼튼을 중시하죠. 볼튼, 폴 월츠 포이츠. 그래서 이 기업 연구소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과거에 노비네파, 부시, 지금은 구경 귀족파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 기업 연구소 여기도 꽤 유명한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연구소는 이게 존스 홉킨스 대학 산팔로스 그쪽과 관련이 있는 데죠. 그래서 이번에 반쪽 문땡 정권에서 뭐 산팔로스 뭐 문제로 예산을 없앤다 만다 막 했던 그런 데죠. 약간 원래는 이 한미연구소도 보면 오바마 쪽 취향이 있었던 데죠. 여기는 오히려 미국 민주당 쪽 성향이 있었어요. 인권 문제 주로 막 이런 거 강조하는 데죠. 그 다음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이거는 뭐더라? 음. 81년에 프레드 스타인 들어가니까 약간 유대인 냄새가 났죠. 여기는 대북 문제에 있어서 놀랜드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놀랜드 박사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고. 인권 문제. 그러니까 대북 문제에 있어서 인권 문제, 특히 경제 문제를 많이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나와요. 이 놀랜드, 마커스 놀랜드. 인드라가 이름을 기억하죠. 그 다음에 허드슨 연구소는 어떤 데냐면 랜드 연구소에서 허먼 칸이라는 분이 독립해요. 왜냐하면 랜드 연구소가 처음에 초기 설립한 다음에 랜드 연구소가 1954년부터 빅터 로스차일드가 구변 황제가 되면서
미국의 국익에 약간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너무 소련 편향적으로 가니까 거기에 불만을 느낀 허먼 칸이 기존의 랜드 연구소 입장과 달리 자신은 미국 국익을 우선시하는 어떤 그러한 새로운 연구소로 가겠다. 그래서 독립한 게 허드슨 연구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북 문제에서 가끔가다 나옵니다. 뭐 헤리티지 재단은 유명하고요. 이거는 뉴라이트 재단이죠. 예. 뉴라이트 오늘날 구별 황제파 뉴라이트 데이비 록펠러 시절에 만들어진 거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이제 이게 공화당과 딱 민주당 딱 그 가장 중립적 인드라 보기에 가장 그 미국 싱크탱크에서 가장 중립적인 공화당과 그 민주당 사이에 딱 중앙에 있는 경계선을 이루는 데가 전략문제 국제문제연구소예요. 인드라가 볼 때 약간 미국 민주당 쪽으로 속해 있어요. 다만 그렇고 이해조사국 요게 이제 딱 자유아시아 방송 입맛에 맞아. 이 이해조사국은 그 닉시라는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레리 닉시 연구원. 이 사람이 그 김대중 정권 때 그 햇변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한 사람들이죠. 레리 닉시. 예. 원래 이제 국의원이 만든 포용 정책을 이름만 바꿔서 김대중 정권한테 그걸 햇볕 정책으로 해라 이렇게 한 건데 김대중 정권이 비자금 여러 가지 문제를 탈탈 턴 게 바로 내리 닉시와 미국 의회조사국이죠. 예. 뭐 미국 외교협회는 CFR은 말을 못하고요. 한미정책센터 여기는 아시아 재단 소속. 예. 올해 2월에 출범했네요. 예. 2010년에 출범했군요. 예. 이거는 저 뭐야 스나이더 소장? 스나이더 존 소킨스 아닌데 이거 어디지 이게 이 사람 스나이더면은 CFR 그 스코트 스나이더 맞는데 예. 이 사람이구나. 동아시아 연구는 이용구 전 국무총리가 회장으로 있고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가 소장을 맡고 있다. 이용구나 이숙종은 누굽니까? 상극위원회 회원이죠. 스나이더 미국 CFR 쪽이고 대략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평화연구소는 하여튼가 미국 민주당 쪽인데 가장 오른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자, 대략 이럴 정도로 하겠습니다. 새벽에 방송했습니다. 1시간 한 3시간 동안 방송을 했는데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드라가 새벽에 방송을 하게 된 건 오늘 방송을 쉬기 때문이고 그리고 후원 주신 사비트르 그진님, 데니님, 이정진님, 린치님, 그 다음에 시소코님, 그 다음에 김복덕님, 정소영님, 엔지니어님 모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한 분이라도 시청자가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인드라가 새벽에 방송을 결정하게 된 것은 그 호주 갱스터 형님 그분의 댓글 동영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인드라가 유튜브 방이 폭파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타샤 닉으로 눈팅만 해요. 그거는 댓글도 안 달아. 인드라는 혹시 나타샤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냥 눈팅력 전용이에요. 인드라로는 검색이 안 되니까 유튜브. 인드라 계정으로는요 막혀가지고 유튜브 검색 자체가 안 돼요. 할 수 없이 나타샤 닉으로 유튜브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타샤의 신원 노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댓글을 안 달아요. 그러니까 인드라가 여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죠. 예. 여기 요 부분, 예. 요거, 예. 좀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댓글을 이 호주 갱스터 랩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님 가시길 바랍니다. 예. 요분 인터뷰를 보고 예. 굉장히 좋게 여겨졌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어쨌든 저분 보면서 자유의 길이 다시 한번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분이 무슨 좌파고 우파겠어요. 그냥 우한 패럼의 진실을 알리려고 했을 뿐인데 그게 왜 노란 딱지가 붙어야 되고, 그렇죠? 대륙난님이나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가짜 뉴스 취급받고 그래야 되느냐? 안타깝죠. 이것이 과연 인류의 평화와 그런 길인가? 유튜브, 구글,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까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의 길, 그런 면에서 자유의 길이다. 신앙의 다양성, 내가 믿는 신이 최고죠. 물론 누구나가. 하지만은 어떤 그 절대 진리라는 것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자기가 어설프게 믿는 신관이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 아닐까를, 진짜 신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뇌 속에서 만들어낸 신이 아닐까라는 어떤 회의감, 반성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회의 없이 한다면 그것이 반쪽 주사파와 무엇이 다른가 라는 거죠. 자칫하면 파시즘, 근본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인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것이 성폭력 신앙, 성폭력 우상, 동성애 우상, 이런 환경 우상, 이런 것들을 낳는다는 거죠. 환빠 우상, 그런 것들은 모두가 상대 진리에 불과한 것을 절대 진리화 시키는 데서 오류를 범하고 있고, 그것이 파시즘 사상으로 간다라는 거죠. 불완전하고 유한한 것을 완전하고 무한하게 둔갑시킨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황교안 당대표의 종로 출마를 인드라 역시 바라면서 다른 거 없다. 황교안 당대표에 대한 그것은 황교안 당대표의 진정성을 믿으면 된다. 인드라 황빠 아닙니다. 황빠 아니에요. 누구든 뭐 상관없어요. 그 황교안 당대표하고 뭐 사적으로 얘기 나눈 바도 없고 온라인에서 뭐 댓글 한번 써준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황교안 당대표 뭐 존경하고 그래요. 다만 인드라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복거희 선생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황교안 당대표가 무슨 총선만 생각하고 대선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좌고우면하는 거다. 이러한 평론가적 비판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목숨을 걸어본 사람들은 그런 비판 안 한다라는 거죠. 황교안 당대표가 진짜 단식하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런 진정성.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나 정광훈 대연자님이나 윤석열 검찰총장님 같은 사람은 꼼수 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태양인들이야. 태양인들은 꼼수 안 써요. 꼼수도 무조건 비판할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꼼수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꼼수를 잘 쓰는 꼼수의 달인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정건이도 인들아 볼 때는 태양이는 아닌데 양의 기질이 있어요. 양. 쪽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건이가 설명은 잘하지만 어쨌든 정건이도 나름대로 목숨을 걸어봤잖아요. 정광훈 대원장님은 아들을 잃었고, 예. 어쨌든 간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인들아 볼 때는 꼼수 쓴 사람이 아니다. 예. 황교안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정광훈 대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인생 자체가 목숨을 걸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성공했죠. 저런 식으로. 예. 목숨을 건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황교안 당대표가 자기만 생각해서 종로로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예. 위에서 교통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홍석현이나 유진이나. 그래서 교통정리가 되면 미션 떨어지면 황교안은 어디든 갑니다. 그렇지만 종로에 나가는 게 좋다. 본인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예. 실패하더라도 가는 길, 예. 당선되면 좋고 떨어져도 좋은 길이다. 예. 황교안 자신은 종로에 가고 싶은데 지금 주변에서 예. 지금 여러 가지 계산을 때리다 보니까 무엇보다 윗대가리에서 예. 교통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그걸 다 황교안 당대표한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고, 목숨을 걸고 살아본 사람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당신도 목숨을 걸어봐야 인물 평할 자격이 있다. 그것을 끝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죠? 끝으로 요 이윤선, 예. 이윤선, 예. 이윤선 변호사, 예. 이윤선 변호사 충주 출신 40살이고 미혼이라고 합니다. 예. 아프리카 BJ.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예. 김병준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교통정리가 되겠죠. 예.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살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황사지정학 자유의 길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쉬고요. 예. 오늘 가게 쉬니까요. 예.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